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으며 미국도 내년 3월에 릴레이식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 뜸한데 부동산 중개소마다 급락한 매물들이 점점 쌓이면서 시세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2021년 겨울은 부동산 하락이 확대될 것이며 실거주 내 집 마련 중심으로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예상대로 집값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0시 급격한 돌발악재 동시에 발표됐죠. 자, 중개소마다 집주인 정말 금매 쏟아지고 지금 난리통입니다. 난리통. 여기 보세요. 자, 불과 추석 전만 해도 이렇게 활활 타오르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어요. 자,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꽁꽁 얼어붙었죠. 딱 이 계절에 알맞는 흐름이네요. 이제 한국 기준금리 인상, 미국 내년 3월 금리 인상. 자, 이 금리 인상을 한 페이지에 쫙 정리를 해볼게요. 기준금리 1%대로 인상을 했고요. 이제 사실상 0%인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 연준 조기 긴축카드 만지작,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 자, 기준금리 인상 먼저 한국부터 보자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0.25% 인상해서 현재 1%가 됐어요. 그렇죠? 자, 제로금리가 이제 끝났고, 자, 물가 왜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냐? 물가 상승, 대출, 집값, 가계대출은 지금 세계 최고예요. GDP 대비 100%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실질 GDP 대비 160%예요.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시키면 아주 심각합니다. 집값 세계 1위예요. 지금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어요. 물가도 지금 집값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2%예요. 집값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집값이 들어가게 되면 4, 5%예요. 심각합니다. 셋 다. 자, 세 가지 상승이 바로 금리 인상을 만든 요인이 되겠죠. 제가 오늘 확실하게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는 추가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2년. 자, 이제 곧 내년 당장 코앞부터 또 최소 두 번이에요. 세 번 추가 인상을 확률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거는 인상하고 안 하고는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금리 1.5에서 1.75%가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 금리는 거의 4에서 6%대도 나올 거예요. 이제 1금융권이요. 자, 기준 아무튼 금리 인상하고 가계부채 GDP 대비 100% 실질적으로 160%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이다. 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먼저 금리 인상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영끌 패닉바잉 이런 분들 많이 들어봤죠? 자, 지금 변동금리가 많아요. 우리나라 거의 75%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0% 정도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무조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정금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 인내 기간, 만약 집값이 이제 이제 곧 머지않아서 하락을 할 텐데,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갈 때까지 회복을 하고 뭔가 올라야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내가 보기에는 8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뛰지도 않는데 얼마나 이자 많이 내겠어요. 여러분들 4억이면 원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휘청거립니다. 자, 4% 4억 1,500만이에요. 원금 포함 3천만 원. 자, 근데 4%로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3천만 원, 250만 원. 그런데 이게 5%까지 치고 이제 계속 뛰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아주 심각해져요. 미국 금리 인상, 이번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24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24년에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러더니 또 23년으로 슬그머니 내려요. 무슨 개풀 23년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이때 금리 인상을 한
이때 이미 금리 인상을 한 개발도상 국가들이 많은데, 신국가들이 많은데, 그러더니 22년 하반기, 그러더니 22년 6월달 한다더니 얼마 전에 뉴스가 이제 22년 3월까지 왔어요. 코앞이잖아요, 코앞. 이것도 한 번, 두 번 한다는 게 이제 서너 번으로 확 늘어날 거예요. 금리 인상 안 하고 못 빼게요. 왜? 여기 물가가 6%로 6.2%죠. 아주 심각해요, 미국이. 그리고 자, 고용은 안정됐어요. 고용이 불안하면 또 금리 인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고 집값 거품은 너무 심합니다.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아마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커요. 2022년 집값 하락. 자, 국내외 4가지 요소. 쏟아지는 분양 물량, 가격 하락 신호도 깜빡거린대요. 가격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2023년 글로벌 금리 인상 본격화되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싹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 주택 가격은 내립니다. 집값 2022년 집값 하락은 다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대선이 끝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금리 인상, 두 번째 부동산 대책. 이걸로 인해서 집값 하락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기준금리 1%, 현재 1%인데 1.5%까지 올라가고, 시장금리는 이제 3이 없어져요. 4%에서 6% 사이로 확 뛰게 돼요. 그것도 담보대출이. 자, 부동산 대책. 다주택 갭투자. 제가 장담하는데 다주택 갭투자 불이익을 하지 않고서 집값 안 잡혀요. 바로 이거 할 거예요. 이재명이 되면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 갭투자들 그 불이익 주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이도 지금 말은 뭐 다 풀어주겠다. 그렇죠. 지금 쓸데없는 규제들 많아요. 분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과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 없애버린다고 하고 모든 걸 다 없애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주택 갭 투자, 특히 다주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다주택자들 대출이라든가 이딴 것들 다 차단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두 번째 공급, 분양 물량, 매물 인구. 자, 분양 물량이 지금 너무 쏟아져 나와요, 우리나라. 이제 사실상 올해부터 쏟아진 거야.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 다음 매물. 이제 집값이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끼리고 있었던 다주택,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 갭투자자 난리 납니다. 이런 사람들 매물이 이제 터져버려요.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요. 자, 분양, 입주 21년부터 여기 써있잖아요. 21년부터 27년까지 무려 200만 호. 그 다음에 잉여 매물, 남는 매물들 800만,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갖고 있는 거. 인구는 급감하고 생산인구도 급감하고 1인 가구만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택 매수 여력이 없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세계적으로도 안 좋아요. 지금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전반적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품이, 그리고 거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거품 하락, 위험자산이 거품 하락할 거예요. 아마 부동산이나 주식. 자, 코로나 완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코로나는 이제 점점 먹는 약도 나오잖아요.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 참 영국거리긴 한데 100명까지 줄었잖아요. 자, 유동성 잔치 막 빠집니다. 이제 돈 잔치는 막 빠지고 긴축,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부동산 주가 하락은 이제 불보듯이 뻔해요. 이제 주식도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자, 미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이제 미중만 본다면 미국 긴축 정책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해서 릴레이식으로 쫙. 자, 중국은 문제가 뭐냐면 경제 둔화입니다. 부동산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부동산을 살리자니 거품은 점점 커져갖고 언젠가는 난리가 나겠죠. 또 부동산을 죽이자니, 여기 보시면 22년의 경제 성장률 예측이 4%대예요. 중국이 4%라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자, 이번에 2022년부터 사상 최대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없어요, 자료가. 어떻게 여기까지만 나와요. 보통 여러분들 21년까지 집값 폭등론자들이 21년까지 진짜 줄어드네요, 매물.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이 이게 회색이에요. 막대 그래프 줄어들었죠. 여기까지 22년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분양도 줄고 있죠. 다만 이제 22년부터 좀 늘어나죠. 21년부터. 왜냐, 사전청약 때문에. 그런데 여기 봐봐요. 23, 24, 25, 26, 27. 자, 이 막대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입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기 추월해요. 자, 이게 지금 이미 계획이 잡힌 거라서 거의 분양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도 엄청나요. 여기 제일 많았을 때보다 훨씬 높아요. 자, 해마다. 이 매물 폭탄 얘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은 맞는데 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지방도 집값이 워낙 뛰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웬 떡이냐라고 했어요. 자, 집값 뛰게 되면 건설사 신납니다. 왜? 고분양가로 막 분양 때려가지고 지들 실속 차ring이니까 지금 막 분양해서 그래서 대구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만이 그렇습니까? 부산도 지금 낌새가 수상하다고 계속 글 올라오죠. 왜? 고분양가 치는데 누가 좋아해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상황 발표 4가지. 자, 전 세계 인플레 비상 걸렸어요. 물가지수 미국 31년 내에 잘 봐봐요. 31년 만에 미국은 물가가 최고예요. 중국도 26년 만에 최고.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하지 않나요? 거의 30년 만에, 10년도 아니고 20년 만에. 이런데도 금리는 제일 낮아. 바닥에 있어. 바닥에. 이러다가는 금융위기 터져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 나면. 세계 주요국 집값 상승률이 또 30년 만에 최고. 세계 웬만한 나라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이. 이게 다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만 그렇게 다른 나라 많이 뛰고 있는데도 21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뭐 자료는 안 뛴 걸로 나오죠. 우리나라가 1등일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 경기도나 이런 데는 거의 뭐 3, 40% 뛰었는데 뭐 5% 뛴 것으로 나오고. 아무튼 전 세계가 집값 뛰는데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뛰었고 많이 뛰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집값이. 물가도 심각하다. 자, 코로나 위기 상황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무한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냈어. 그러니까 위험자산.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집값도 떨어져야 하고 주가도 못 가야 정상인데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단순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뭐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병 문제라서 코로나 문제라서 그러니까 통화량이 최고 치솟으니까 뭐가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으로 쏠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 부동산은 최고치로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 4배 정도 불안하다고 보면 돼요. 원래 지금 주가도 반토막, 그 다음에 집값도 반토막 돼야 정상이라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왜? 경제는 발전 안 했으니까 그만큼 심각하니까.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오히려 4배가 뛰어버린 거야. 그러면 30년 만에 최고치인데 떨어질 일밖에 더 남았어요? 근데 뭐 얼마 더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막 주식에 뛰어들고 부동산 못 잡아서 안 달라고. 자, 인플레이션 심각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 가치 떨어져서 또 집값 또 뛰는 거 아니야. 그건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이 앞부분 얘기를 해줬잖아요. 물가는 이제 물가 상승은요, 역으로 이제 집값 상승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미국 소비자 물가 6.2% 31년 만에 최고. 중국 생산자 물가 13.5% 사상 최고. 역사상 최고. 역사상 하은주니까 하나라 이유. 자, 경제 성장률 급락.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미국 21년 3분기 6.7, 자 2.8로. 말이 됩니까? 6.7까지 올라갔던 게 2.8로. 중국 21년 3분기 7.9에서 4.9. 부동산 주식 붕괴. 미 주식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신고가 야금야금 치고 있죠. 세계 1위의 거품 붕괴, 주가가 붕괴되면 제일 많이 떨어질 곳이 미국이고 다음이 유럽이에요. 아시아보다 미국, 유럽이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 집값 상승, 이제 상승률이 서서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주식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죠? 근데 집값 하락 지속. 이미 마이너스로 지금 2달, 3달째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막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시진핑이 걱정되니까 약 40% 여기다 대놓고 있죠. 이입이 떨어는 못 팔게. 그러니까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죠.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대세 하락장 부동산 투자 전략 보시면 21년, 22년 여러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느냐. 자, 올해 내년은요 웬만하면 청약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당해 지역을 넣거나
3기. 아니 넣어봤자 나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방법 없어요. 당해 지역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든 뭐든 아주 나쁜 거 외에는 웬만하면 이게 최선이에요. 3기. 그리고 올 겨울철에 난 안 잡으면 안 된다 집 팔아서 그런 사람들 금매 잡으세요. 자, 보합, 하락초. 당해 청약을 하고 경쟁률이 아마 치열할 거예요. 현재 실거주 목적,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목적이 좀 많죠. 자, 분양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릴레이식 청약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이제 당해 3기 신도시 청약은 맞는데 이때보다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락 본격화되면 당해하고 3기하고 나는 가점이 좋다 하면 당해로 왜 넣어요? 3기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곳을 넣으려고 기다려야지. 60점만 넘어도. 60점만 넘어도 기다려야 돼요. 55점도 기다려야 돼요. 막 집값이 내려가면. 경쟁률 약화. 실거주. 이제는 실거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도 생각해야 돼요. 분양가 확인하시고 선별적으로 청약해야 돼요. 이때는 막 릴레이식 했다면 이때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선별적으로 해라. 그런데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네? 이때는 분양보다 1순위가 금매입니다. 항상 알아두세요. 집값이 더 떨어져요. 분양보다. 그래서 분양보다 좋은 게 금매예요. 여러분들 2013년 바닥장에서 자, 위례 분양가 대비 뛴 거하고 거기 옆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이나 이런 것들 뛴 거하고 누가 많이 뛰었는지 지금 가격 봐봐요. 금매가 훨씬 많이 뛰었어요. 같은 금액에서. 자, 아무튼 폭락이 본격화되고 금매 우선의 3기 신도시 유망지역부터 차선이다. 이때는 여러분들 가점이 40점대로 떨어지면 미분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점대가 미분양이 아니에요. 왜 40점대 떨어지면 미분양이냐? 안 넣어요 이제는. 1층 당첨될까 봐요. 안 좋은 거 당첨될까 봐. 그래서 미분양 나는 거예요. 미분양이 그래서 2기 신도시도 30% 이상이 미분양이었는데 막 널려 있습니다 이제. 그때 자식들도 집을 사주세요. 자꾸 이 꼭대기장이에요. 그냥 난리 나가지고 막 그 비싼 아파트 사지 마시고 기회 반드시 오니까. 자, 미분양 금매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하락장일수록. 뭘 실거주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실거주는 반경이 이만하지만 투자는 이만하잖아요. 서울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건지는 것과 이거에서 건지는 것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양 금매가 이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상급지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닥장 아주 이제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금매 3기 신도시 집값 바닥 역시 금매가 우선인 겁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그리고 미분양 금매 이거 선택하는 거야. 분양권 미분양 중에서.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좋고 역시 분양하고 금매 가격을 보고 자 1+1은 뭐냐? 금매도 하나 잡고 그때는 막 계약금 5%에 이자 후불제 이렇게 가요. 뭐 5천만 원만 있으면 집 하나 잡는 거야 분양. 그런 것들 괜찮다 그러면 1+1로 잡으라고요. 나는 2개 잡고 싶다. 돈 있으면 1+2로 잡으세요. 본인이 견딜 수만 있다면 보통 이렇게 미분양 났던 것들도요. 더블 다 갑니다. 왜?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다 수도권에 있고요. 분양가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시세보다 다 낮아요. 속칭 허접한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더 많이 갈 거예요. 한국 기준금리 보세요. 자, 0.50에서 0.75 딴 쳐가지고 1%. 아마 여기까지 쭉 내년에 올라가면 1.75까지 이제 1년 안에 아마 달성할 가능성이 커요. 자, 미국 보세요. 3년물 모기지료. 사실 금리도 이렇게 갔어요. 미국도. 자, 근데 얘가 급격하게 이렇게 치솟을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역사상 지금 거의 사실상 제로 금리인데 자, 릴레이식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거래량 줄고 금매는 쌓이고 집값은 내리고 이건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보시면 오히려 빌라 거래량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데 어떻게 된 게 10월달 거래량이 1900건, 2000건이에요. 빌라에 반토막이에요. 어떻게. 그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줄다리기인데 이제 줄다리기가 약간 분기됐어요. 너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답 나옵니다. 자, 10월달 한번 보자고요. 서울 봤더니 평균 가격 자 1,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아무튼 1400에서 1200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인천도 보자고요. 자 9월달 542 510으로 내려왔죠 여기. 그 다음에 경기도 672 600으로 내려왔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실질적으로 그 위에랑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계속 올라갔는데 이만큼은 올라갔는데 이제 9월부터 좀 이상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자기 아파트 쳐봐요. 저기 네이버에서. 그러면
거래가 다 8월 달에서 끝났어요. 운 좋은 것은 10월까지 있는데 대부분이다. 6, 7, 8달인 거래가 엄청 많은데 8, 9, 10 와서 뚝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요. 대구 세종 집값 하락 이후 여기 보시면 세종 어우 심각하게 마이너스 1.2 쭉 내려왔고 노란색 대구 마이너스 0.02 지금 서울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머지않아 세종 따라가겠죠. 왜 이런 얘기 벌어지냐. 대구에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고 입주 물량도 이렇게 많으니 당연히 떨어지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2012년 대폭락 집값 하락 여기 보시면 얼마나 빠졌느냐. 자 여기 보면 용인 모 아파트 10억 했던 게 4억 8천 이거 뭐 수두룩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블 세븐은 다 이렇다고 보면 돼요. 제가 60% 폭락하면 뭐 폭락한다니까 안 믿어요. 자 상록 분당 13억짜리가 6억 8천 이건 덜 떨어진 거네요. 13억짜리가 5억까지 빠졌습니다. 사례 많아요. 자 대하마을 일산 7억 7천 3억 9천 아유 대하마을은 조금 안 올라갔죠. 오히려 주역동 그런데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요. 반토막 60% 빠졌어요. 과천 주공 11억짜리가 6억대 여기도 더블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건축부터 실질적으로 하락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국토부 장관도 그러잖아요. 자 음마 압구정 40%로 떨어졌다고. 40%가 뭡니까? 왜 개포 같은 데는 60%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제 입지 못난이 외곽 상승 자가 늘고 전세 준다. 여기 보면 요즘은 평택, 이천, 안성, 여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내가 이걸 왜 거론하냐면 자 거래량이 더 늘었어. 오히려 여기는 외곽인데 입지 못난이라는 데가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큰일 나요. 나중에 거래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 뛰겠어요. 막바지로. 그 전에 안 뛰다가 오래 뛰는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외지인들이 싹쓸이한 거 경남 거제 당진 뭐 여기 보시니까 77% 50% 77% 외지인 거래 비율이에요. 이거 특이한 거 아니나요? 자 이거 왜 잡아 이거? 자 서울주택 점유 형태 비주 변화 여기 보면 지금 전세는 여러분들 줄고 있고요. 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갭 투자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전세가 줄고 있다는 것은 갭 투자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가는 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아파트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막 추락하고 있네요. 기준금리 인상이 2%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물가 상승과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거품이 끼었던 위험 자산이 제자리를 찾아 되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